아까 사진 찍으면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막 적으시면서 보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늘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그 집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가 애들한테도 되게 크거든요. 보면 집에서도 아빠 엄마가 독서를 자주 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달라요. 이게 학습의 태도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게 딱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보니까 이제 애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습 관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뭐 일단 이제 지금까지 여기 일회 학원에서만 국어 수업을 들었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도 국어 수업을 들었던 간에 보통은 이제 요즘엔 학원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학습지에 도움을 받거나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많은 것들을 애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력이 오르지 않는, 또는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 그거는 100% 관리의 차이. 사실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1등부터 꼴등까지 공부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방향성이 맞고 그다음에 어떤 바른 길로 가는지를 늘 수정해 가면서 확인해 가면서 이제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사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이제 학원 시스템이나 여러 다른 학습지 시스템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건 아무래도 과외겠죠. 선생님이 옆에 그냥 1대1로 붙어서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애들이 발음하는 것도 그냥 바로 걔만 바라보고 있고, 문제 풀면은 즉각적으로 바로 피드백해주고,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여건이 안 맞죠. 아무래도 과외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입시 과외를 몇 번 뛴 적이 있는데, 일단 제가 입시 과외를 뛰면 일단 금액대가 달라져요. 일반 대학생들이랑. 이번에도 제 안산이나 아는 친구한테 이제 과외에 들어왔는데 그냥 뭐 시간 없으니까 전혀 못 하거든요, 지금. 근데 제대로 된 선생님을 구하면 금액대가 너무 비싸요. 좀 약간 검증되지 않는 선생님들을 하면은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죠.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에서 학원에 보내가지고 사실 수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전제 조건이 달라요. 여기서 효과를 보려면 첫 번째, 제대로 관리하는 거. 두 번째, 학생이 참여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것에서 학부모님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그냥 학원에서 모든 걸 다 애들한테 공부도 시키고 문제도 다 풀고 확인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성적이 오르는 것을 제일 원하시겠지만, 결국에 학원의 입장에서는 자리에 앉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문제 풀라고 하고 기다려주고 푼 거 채점해주고 피드백해주고, 결국 자기가 정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푸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부분만큼은 학부모님과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저희 국어과가 지금 현재 이제 다른 학원에 있는 국어과랑 가장 차별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던져드리고 싶은 어떤 저희 장점은, 저희는 판단을 정성적으로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원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거나 물어보거나 해요. 우리 애 어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식의 말이 오냐면, 수업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집중하더라고요. 예, 눈빛이 좋아요. 예, 그다음에 성실하니 결석도 안 하고, 보통 한 이 정도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성실하게 집중도 잘하고 수업도 잘 듣는 애가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건 학생들이 이제 다수의 학생들을 소수의 선생님이 관리하다 보면 정성적으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정량적 평가를 좀 더해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푸는 어떤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뭐 과제 같은 것들을 매번 학생들의 어떤 문제 푼 것을 데이터로 쌓아둬요. 엑셀로 다 쌓아둔 다음에 그 학생이 어떤 변화 추이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문제를 하나 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는 색깔이 이거밖에 안 되나? 잠깐만요. 좀 네. 고1 흰 색깔 없나요? 네. 흰 색깔인데. 네. 이거요? 네, 근데 살이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걸로.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흑금요서 들어갔는데 이제 고2, 고3 같은 경우는 매주 테스트를 봐요. 모의고사를 축소화시켜가지고 매주 테스트를 보거든요. 15문제씩. 시간을 딱 정해주고. 그리고 위에 QR코드가 딱 박혀 있어요. 시험지에. 그래서 애들이 OMR 카드 제출하듯이 문제 딱 시간 안에 풀고 QR을 찍어요. 그러면 구글 설문지가 딱 떠요. 거기에 답안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제출하면 점수가 바로 뜨고요. 저희가 미리 답안 입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자기 점수 바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틀렸는지도 확인이 되고 또 저희한테는 점수가 이렇게 쭈루룩 입력이 돼요. 이거를 매주 데이터로 쌓아요. 매주. 그러면 학생들이 매주 시험 봤던 걸 물론 이거를 수기로 관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선생님들이 저희가 지금 저희 2명이 사실 중3 플러스 해가지고 학생들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10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애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시켜놓는 거예요? 그 데이터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돼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하나의 틀에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문학 중에서도 시, 소설, 고전, 현대 다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국어를 잘 못해요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강한지까지도 알아야 돼요. 점수가 그냥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 때는 시험을 잘 봤는데 기말에는 좀 떨어졌는데 애가 좀 기말 때 뭐 게임도 하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중간고사 때는 문학 중심의 시험이고요. 기말고사 때는 문법 중심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문법이 좀 약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그 이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려준 다음에 채워놔야 되잖아요. 문법 기초가 약하구나. 이거를.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애들이 적으면 선생님들이 애들 파악을 하실 수 있어. 얘 문법 못하더라. 어른들이 와서 말씀드릴 수 있고. 소수 정예로 가면 그게 되는데 저희는 다수니까 애들 점수를 보고 파악을 합니다. 얘가 똑같은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는데 그 마이너스 20점의 분포가 문법에 좀 쏠려 있더라. 그럼 얘는 1학기 기말고사의 실패가 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상태예요. 중간고사까지는 성공할 확률이 꽤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로 그냥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숫자가 낮으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도가 너무 좋아. 얘가 막 열심히 막 다 쓰고 막 이렇게 해도 얘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페이크를 주는 애들도 많아요. 열심히 하는 척. 막 열정적으로 해. 근데 시험 치고 나면은 말도 안 되는 거 틀려오거든요. 어안이 평범하죠. 잠깐만, 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래?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의 미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그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문제를 평소에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체크를 했어요, 저. 그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라는 변명으로 그걸 계속 이제 사실은 못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학원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거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학생들에 대한 성적이 비교적 되게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일단 예시 한번 보여주시에 대해서 45문제에 대해서 맞춘 게 초록 색깔로 채워져 있는 게 맞춘 거거든요. 이게 석차별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름이 공개가 돼버렸네요. 지금 여기서는 한우리가 1등이네요. 그렇죠. 한우리가 1등인데 그냥 공개하시죠. 그냥 괜찮아요. 네. 어차피 뭐 다 된 거. 네. 한우리가 1등인데 예를 들어서 한우리 같은 경우는 4개를 틀렸어요. 근데 4개를 틀린 부분을 보니까 독서에서 4문제가 다 독서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한우리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문법, 화법, 작문은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근데 여기 독서가 조금 고난도긴 했어요. 다른 1학년도 시험 치고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고등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평가. 이번 고3 1등급이 80점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등부에서 계속 절대평가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83점 나오면 버럭이거든요. 100점 맞던 애가 83점이야? 수능 1등급인데? 1등급 82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4개 틀린 점수가 이제 보통은 한 90점에서 91, 2점 정도일 텐데 2점짜리와 3점짜리 섞여 있다고 치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예, 한 1등급 좀 끝부분에서 아마 2등급 대 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중3이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죠. 1년을 먼저 본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고난도 독서가 나오면은 좀 이 부분은 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진단을 일단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또 독서 안에서도 갈려요. 독서 안에서도 인문, 예술, 뭐 경제, 기술, 과학, 융합 엄청 많거든요, 분야가. 특정 분야에 취약한 애들도 있어요. 서양 철학만 나오면은 벌벌 기는 애들도 있어요. 아유, 뭐 해겔 나오면은 벌써 머리 쥐어뜯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경제 나오면은 그냥 포기하고 이런 애들. 과학기술 지문 나오면은 뭐 그냥 뭐 멘탈 나가고 이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죠.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 애가 어느 분야에서 몇 개를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고3들 학부모의고사 결과죠. 이거는 고3은 학부모의고사가 15개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예, 학부모의고사 성취도가 이렇게 나오고 평균이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보다 항상 위에 있는 애, 잘하는 애. 잘하는 애. 이런 애는 모의고사 보면은 보통 1, 2등 때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학부모의고사 결과를 이제 어머님들께 이렇게 좀 이제 설명해 드리고 보내드리고 하는 용도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성적표를 뭐 주기마다 매번 보내드리기 힘들고 좀 비시즌, 그러니까 내신이 없는 시즌에서 그래도 매달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시즌에서는 보통 한 학기당 한 한두 번 정도 보내드리는데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어머님들께서 이거 그래서 설명회 얼마 전에도 했었어요. 고1 학생들 어머님들 설명회를 지금 한 3번째 했는데 처음에 2번은 이제 저희 어떻게 수업하겠다 소개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어머님들께 그 리포트를 보내드리는데 이 리포트가 이게 데이터로 돼 있잖아요. 어머님도 이거 받으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려요. 우리의 성적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불렀어요. 간단한 형식으로 불러가지고 다 설명해 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성적이 못 나온 것에서는 반드시 그 객관적인 사실은 이유가 존재해요. 운이 없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이런 아이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애들이 평소부터 테스트를 하고 과제를 해온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또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고1 같은 경우는 내신을 대비하면서 실전 모의고사를 그 타학교, 그러니까 똑같은 교과서를 쓰는 비슷한 수준의 타학교들을 다 긁어 모아서 기출들을 5회차 분량으로 40문제짜리 그 모의고사를 내줬거든요. 근데 그 평균이랑 학교에서 받아온 애들 평균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치는 모의고사 높은 점수 그러면 학교에서도 높은 점수. 학원에서 친 모의고사를 애들이 못 봤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한 4, 5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예측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미리. 애가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좀 제출이 잘 안 됐고 또 문제 풀었는데도 피드백을 해본 결과 애가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리포트를 또 드려요. 어머님들한테 그냥 문자로 간단하게 과제 제출 안 됐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성적이 왜 안 나왔는지 항상 성적 안 나온 어머님들의 가장 궁금한 점 왜 성적이 안 나왔나요?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답답하시니까. 그러니까 학원을 탓하려고 선생님한테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학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떤지를 알고 그다음에 우리 애가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취도를 이뤘는지를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게 돼요. 저희가 뭐 이게 저희의 수업이 전국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적어도 투명하게 학생들이 어떻게 성취도를 이루고 있나 정도는 어머님들께 다 알려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 부업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학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든 애들 조금 더 그냥 뭐 잘 안 되는데도 적응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데리고 있어 보려고 뭐 열심히 하면은 다음에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질질 끌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어머님들한테 다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 드리고 판단을 이제 어머님들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번에는 이게 사실은 고등부 대상으로도 어머님들한테 설명하는 똑같은 부분인데 그 뒤에 더 할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고등부 올라오시면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저는 중등부 어머님도 오셨으니까 핵심적인 거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제가 꼭 막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드리고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예. 이번 중3 같은 경우는 이 중3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거. 저희는 고등부, 중등부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부 국어 시스템이 따로 있고 고등부 국어 시스템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3 국어를 저희가 이제 끌어안고 고등 커리큘럼에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상당한 좀 사실은 저항도 있고 나름 중등 국어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뭐 비용도 비싸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지금 입시 지형이 많이 변했어요. 어머님들이 아시던 그 입시 지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시 지형은 한 근 2, 3년째 지금 국어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이 입시에 거의 키를 쥐고 있는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국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시를 수학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수학으로 대학 간다. 수학으로 대학 간다. 근데 그 명제는 아직 변하진 않았는데 일단 입시 지형이 바뀐 거 제일 큰 게 영어 입시의 파워가 떨어졌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그건 어머님들 아실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입시 비중을 담당하던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수학에는 이미 변별력이 너무 뚜렷해요. 수학은 정말 애들이 실력이 딱딱 갈려서 나오거든요. 표준 편차, 점수차가 이미 엄청 높아요, 거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상 입시에서 제로를 나오는 게 뭐냐 물어보면 무조건 이과 수학이에요. 근데 요 2, 3년째 데이터가 역전이 됐어요. 국어 표준 편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입시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물어보면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 앞에 나와요. 거의 맨 앞에 나오거나 이과 수학이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치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은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졌는데 지금 현재 고등 수학 커리큘럼상 입시 커리큘럼상 문과 애들이 수능에서 수학을 선택하기가 힘든 지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정보를 들여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애가 문과로 갈 게 뻔한데 수능을 쳐야 되는데 입시 수능에서 수학을 고르지를 못해요. 수학을 잘해도. 왜냐하면 이과랑 같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문과는 강제적으로 세 과목 최저로 맞춘다 하더라도 국영 탐으로 해야 되는데 탐구 암기 과목이죠. 영어는 절대평가로 맞췄죠. 거의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변별력 있는 과목이 그냥 국어 한 과목으로 겹쳐져요. 문과 같은. 이래서 이 국어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입시에 정말 중요한 맥락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국어 시험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점점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올라와가지고 조련해도 커리큘럼 충분히 다 하고 애들이 열심히 하면은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태로 올라오는 형국이 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 오름치가. 오름폭이 한계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오름폭을 높이려면 미리 밭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3을 끌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등부 시스템 안에서는 수업 시간에 어떤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고등 과정을 저희가 입히면서 고등 1학년 과정을 그냥 생으로 한번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지만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요약적으로 좀 압축해서 엑기스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말죠. 이왕 선행할 거면 그냥 지금 내가 고1이라 생각하고
내가 광동고 1학년으로 들어갔다 생각하고 광동고 1학년 애들 내신 수업해주는 거 똑같이 해줬어요. 오히려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더 기초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중등이라. 더 자세히 꼼꼼하게. 그렇게 수업을 다져주고 이번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본 거는 광동하고 이제 경민고랑 의고 일부 이제 시험을 저희가 좀 섞어가지고 2회차 분량으로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그 시험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시험 데이터가. 그 데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험 1차 원점수, 조정점수 2차, 1차, 2차 시험이 이제 저희 학원 내에서 친 시험이에요. 1차가 광동고 중심의 시험. 2차가 경민의고, 경민의고가 좀 시험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의 시험이에요. 이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물론 진도는 다 나가줬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시험을 실제로 본 겁니다. 올해 실제 봤던 시험지 저희가 타이핑 쳐가지고 바로 보게 합니다. 예, 보름 뒤에 바로. 애들 거 입수해서 이거 해가지고 분석해서 바로 시험 봤어요. 그 결과예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 저희가 뭔가 과대 과장 광고하려면 애들 점수 그냥 높여가지고 뭐, 야, 했더니 잘 봤다. 내년에 무조건 1등급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 보면은 1등도 75점, 80점이래요. 얘 지금 현재 90점대 한 초중반 나와야 1등급 찍거든요. 광동 같은 수준도. 80점 후반, 80점 후반 돼야지 1등급 찍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1등급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1년간 더 공부한 애가 당연히 시험을 더 잘 보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데이터 나왔다고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기말고사도 또 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난제가 애들도 중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또 그 시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의미 없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금 여기 뭐 평준화 지역이니까 비평준화도 아니고 옛날에 저희 비평준화 저도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갔지만 그 저기 뭐 무슨 고사 뭐죠 그거 시험 보는 거 200점 만점짜리 시험 볼 거잖아요. 예, 그거 봐가지고 막 전 과목 막 10년 기출짜리 이런 책 공부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모를 거야. 내신도 의미가 있고. 근데 지금 어차피 자기 1순위 쓴 학교 거의 한 80% 들어가거든요. 나 강동 가고 싶어. 그럼 1순위 강동 쓰면 거의 들어가요. 이런 시스템이니까 사실 중등 내신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중등 내신하고 중등 내신에서 배우는 게 고등하고 겹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토가 모든 시험은 못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일단 잘 봐야 돼요. 못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 의미가 있건 없고. 그래서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애들 중등 내신도 저희가 이번에 어느 정도 다뤄주고 그 대신 시험의 시간대가 좀 뒤로 어차피 우리 학원 내에서 보는 거니까 뭐 방학 때까지 해가지고 봐도 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험 대비를 해주고 동시에 저희 이번에도 이제 문법 중심 시험을 친다고 했잖아요, 기말고사 때는. 그래서 그거 다행히 중등 이번에 중3 기말고사랑 고등 기말고사의 문법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그냥 어떤 투트랙으로 다 나갔을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것대로 중요해요. 이거 한 바퀴를 싹 돌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재수를 하면은 무조건 시험 성적이 더 오르잖아요. 공부를 1년 더 하니까. 경험도 있고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아마 이 학생들이 강동, 경민, 의고로 각각 이제 내년에 분배돼서 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이미 1년간 공부했던 내용 또 배워요. 시험도 작년 시험 똑같이 쳐봤어. 제가 봤을 때 이 애들은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 과정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지 않은 다른 애보다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럼에도 내년 이 시험 기간 때에 애가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 훨씬 유리한 토양을 만들어준다. 유리한 토양을 만들어준다. 저희 중3 그 커리큘럼의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3은 처음 시행하는 거라 사실은 학생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3 과정을 어느 정도 스킵하고 고등으로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1, 2 그 국어 선생님, 전공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쌤한테는 저희가 주문을 해놨어요. 2년 동안 중등 3년의 과정을 압축해가지고 좀 진도를 나가주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달라.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바뀐 커리로 방학 이후부터 거의 나가게 될 거고요. 중1, 2도.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3에 벌써 올라가서 고1도 하고 실제 고1 때 올라가서는 이제 재수의 마음으로 다시 하고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딱 정해진 그 순위 있잖아요. 뭐 등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막 요동치진 않더라고요. 한 번 정해지면은 거의 쭉 가요. 이 정해진 상중 하위권에서 이거 바꾸는 거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쵸? 근데 여기서 일단 1학년 때 유리한 지형을 먹고 들어간다는 것도 정말 의미가 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1학년 때 와가지고 내신 해봐가지고 좋은 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좋은 기운 가지고 2학년 때 그대로 그냥 하면 계속 내가 하던 것처럼 하면 그 성공의 자신감이라는 게 사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내신을 이제 어차피 여기 의정부 지역이라고 하는 게 애들이 뭐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좋은 내신을 따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수능력을 바탕으로 한 최저를 맞춰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여기서는 최선의 전략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등 1학년 내신의 어떤 텃밭을 이 중3 때 다지겠다가 이제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조그마한 자식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학원 보내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식이 만약에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3 때 뭐 고1 특강을 한다 뭐 한다 해도 그 특강의 기간은 한시적이고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 중3 학생들 데리고 여름부터 특강 많이 했어요. 원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애들 근데 또 그게 되게 희한한 게 그렇게 특강한 애들이 또 잘하긴 해요. 조금 더 했다고 그것도 진짜로 그 조금 더 했다고 더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근데 이렇게까지 그냥 아예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고등 과정을 완전 진짜 그 현실 증강처럼 내가 고1이 된 경험이 있냐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여기 의정부 유사 이래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머님들도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학생들한테 사실 학생들이 학원을 가는 것이 사실 거의 습관이잖아요. 이제는 습관이거든요. 그냥 끝나면 학원 가는 거. 이거보다 이 수업의 취지를 어머니께서 먼저 좀 아시고 학생들에게 적어도 이 좀 이제 시험을 친다는 거 아셨으니까 야 이번에 학원에서 국어 시험 언제 쳐? 정도 좀 물어보시거나 점수 물어보는 건 좀 이제 관계의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지양하시고요. 어머님이 그래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해. 이거 열심히 해. 국어 수업이라고 해서 맨날 영수 영수 해가지고 애들은 영수 중요한 건 아는데 국어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일단 지금 여기 수업 듣는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잘 듣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좀 안주하지 말고 학생들 되게 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애들한테도 공평하게 얘기해요. 너네는 내년에 2등급 이하로 맞으면은 내가 사람 취급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막 하는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예, 학생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조금 주는 이유는 이 수업을 통해서 가져갈 효용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거든요. 어머님도 이걸 좀 알고 좀 더 믿고 걱정 안 하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저희가 중3 애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 고1, 2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되게 자주 보내요. 사실 어머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비시즌 같은 경우는 3월, 뭐 1월, 2월, 3월 정도 리포트 보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리포트 한 번, 뭐 기말 끝나고 리포트 이런 식으로 보통 학기에 한 4번 정도 리포트가 가거든요. 근데 중3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일단 왜냐하면 애들 자체를 매주 테스트로 스트레스를 주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아무래도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처럼 매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쌓아가면서 테스트 본다 그러면 애들이 아마 되게 힘들어하고 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이라는 걸 고려해서 애들의 학습 의욕을 꺾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애들이 하기 싫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거든요.
애들이 부담을 좀 덜 주는 선에서 저희가 과제도 조절하고 있고 테스트도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1 올라가면은 확 올라가겠죠, 이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되면 또 애들이 또 그 다 납득을 해요. 나 아직 중학생인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애들은 충분히.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은 리포트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던 거랑 그다음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한 3번의 시험 정도로 데이터로 취합을 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리포트 드릴 거고 리포트 드리는 형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실제로 고등부에서 리포트 보내드리는 형식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시험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스스로 이제 피드백하는 설문지도 같이 돌려요. 얼마나 여기 보시면 크게 하면 중간고사 대비 본인의 노력은 본인의 노력이거든요. 5가 매우 노력이고 1이 노력 거의 안 했다예요. 거의 4, 5예요, 애들은. 그만큼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는 수치예요,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중간고사 대비 본인 노력 좋았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그럼 무조건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이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이, 근데 이게 데이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요. 애들은 진짜 최선을 다한 걸 수도 있어요. 애들마다 성취도가 다르고,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의 파워도 다 달라요, 애들이. 어떤 애는 하루에 잠자는 시간 5시간씩 잠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8시간, 9시간 자도 학교에서도 내내 졸고 학원에서도 졸아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걸 한 번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년간 누적되었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넣어주는 건 학생들이 지금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비록 주관적일지라도 어머님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애가 60점 나왔는데 얘는 되게 노력했다고 하네? 그러면 사실 좀 어머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대치를 조금 낮추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70점 나오면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60점 나왔는데 10점 나왔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얘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걸 거예요. 그러면 60점도 노력했다고 했는데 70점은 어마어마한 노력인데 엄마는 아유 그래 뭐 전에보단 낫네 이러면 애들 아마 확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학원의 성취도 1차부터 5차까지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에는 평균이고 밑에는 이렇게 그 평균에 대한 자신의 점수인데 이 학생은 보면은 평균보다 약간이거든요. 2차는 평균보다 아래고. 근데 아까 위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학교 수업도 정말 최선을 다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어머님들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설명회로 또 우리가 열어요. 간담회로. 이 성적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다들 어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높아요. 네,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맞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학원 성취도 같은 경우도 밑에 이렇게 그래프, 개인 성취도도 학교 평균에 비해서 얘가 몇 점 나는지 이런 것까지 싹 다 저희가 다 애들 성적표, 그래서 이게 리포트가 되게 좀 늦게 나가요. 거의 기말 시작될 때쯤 나가. 왜냐하면 학교 성적이 그때쯤 나오거든요. 예, 네, 그냥 계속 이거 해요, 그냥. 그 다음에 밑에 애들 코멘터리도 달아주고요. 이제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급 2등급 가장 앞자리. 얘가 이제 10명까지가 1등급인데 11등을 안 해요. 11등을 안 해요. 포텐셜은 1등급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다 코멘트를 달아줘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애 같은 경우는 이번에 1등급을 더 찍어야 되는데 사실 그 얘가 경민반인데 올해 고1 경민반 애들이 전체적인 성취도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얘는 잘하는 애잖아요. 그렇다고 얘 기준으로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 반의 평균 레벨로 수업을 해줘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따로 또 불러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관리. 문제 더 주고 권한도 문제 더 주고 옆에서 붙어가지고 좀 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얘는 2등급 첫 문을 이제 그 첫 발자국을 찍은 애인데 이제 1등급 막차라도 타야 되는 애거든요. 이번에 목표가 그거예요. 10등 되는 거. 11등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성적 관리를 좀 합니다. 이런 리포트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 형식의 리포트는 내신 리포트라서 아마 한 학기에 2번 들어가는 거고요. 학원 내적으로 뭐 테스트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좀 간소화된 리포트가 나가고요.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까지 내신 리포트를 드릴 수는 없어요. 설문조사까지 어떻게 해? 얘가 실제 시험도 아닌데 학교 수업 때 이거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간소화된 형식의 리포트를 드릴 건데 학기별로 한 번씩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 중상 커리큘럼이 11월 말까지 이어져요. 12월이 되면 이제 바로 고등 1학년으로 이제 레벨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타면서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화에서 1월 리포트가 다. 그때도 이제 저희 평균 고1 처음에 올라오면은 반배치고사가 실력 테스트 모의고사만 3번 봐요. 저희는 테스트를 3번 봐요. 실력 테스트. 왜냐면 한 번의 시험은 요행이 있을 수 있어. 2번도 가능은 해. 근데 3번까지 요행이 안 되거든요.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딱 실력 테스트 3번 본 거로 일단 1차 제일 먼저 리포트가 나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 뭐 모의고사 본 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리포트 한 번 더 나가고요. 내신 리포트가 2번 나가고 그래서 학기별로 리포트가 한 4번 정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희 생각에는요. 학생만 성실히 참여하면 무조건 성적을 잘 만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학생이 잘 참여만 하면.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성취도가 좀 안 나왔다 그렇게 생각되면 물론 저희가 모든 정보를 오픈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머님께서 다 분석 가능하시겠지만 학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아이 컨택하면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애들이 예를 들어 한 20명이서 수업을 해요, 여기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는 애들이 해줘야 돼요. 과제를 열심히 풀고 고민해서 풀고 선지 하나하나 OX 쳐가면서 진짜 고민을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애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그거만큼은 학생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학원에서 제시하는 것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주문 정도 그 정도만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 본인들하고 저희가 같이 걸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적인 어떤 국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고등부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어머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고등부 쌤이 뭐 올라가서 뭐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고등부 쌤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시키긴 시켰는데 뭐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했고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오늘 두 분밖에 안 오셨으니까 다음에도 뭐 2분이 오실지 20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는 거 정부 우리 정부도 국민들에게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듯이 저희 학원도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한다, 스낵을 한다 하면 저희가 주제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